새벽 2시 13분. 병원 응급실 복도에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3번 응급실. 70대 여성 환자 의식 저하. 외침과 함께 침대 하나가 급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금자 70살.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여자였습니다. 간호사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링거를 찾고 혈압계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준비했습니다. 모니터에 찍히는 숫자들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90에 5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험 많은 수간호사가 금자의 손을 잡으며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들리세요? 어르신. 금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귓가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지?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쇠덩이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심박수 떨어집니다. 의식 반응 없어요.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청진기를 금자의 가슴에 대고 눈동자에 불빛을 비췄습니다. 금자의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지금 당장. 그 순간 금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주였습니다. 아직 20살도 안 된 대학생이 된 손주. 지난달 집에 왔을 때 할머니, 나 여자친구 생겼어 하고 수줍게 웃던 그 얼굴. 할머니, 결혼할 때 꼭 오셔야 돼요. 약속이에요 하고 새끼손가락을 걸던 그 따뜻한 손. 금자의 마른 입술이 간신히 떨렸습니다. 내가. 간호사들이 일제히 금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말했습니다. 손주 결혼식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 심박수를 나타내던 녹색 선이 일직선으로 펴졌습니다. 수치가 0을 가리켰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정지. CPR 시작합니다. 의사가 금자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힘껏 눌렀습니다. 1번, 2번, 3번. 간호사는 엠브백으로 산소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의 선은 여전히 평평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 빨리. 주사가 금자의 혈관으로 들어갔습니다. 10초, 20초, 30초가 지나갔습니다. 의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한 번 더. 제세동 준비. 전기 충격이 금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침대에서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응급실 밖 복도에는 금자의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대선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들은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더 챙겼어야 했다고. 응급실 안에서는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붙잡기 위한 싸움. 장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해지고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금자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여자가 자신의 몸을 무시한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참았던 그날, 가족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신을 뒤로 밀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마음의 병을 몸의 신호를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마치 과거로 돌아가는 듯 시간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점점 커져서 따뜻한 햇살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의 햇살,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했던, 웃고 있던 금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직 이 끔찍한 순간을 맞이하기 전, 자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기 전,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해 보이던 그때로, 경기도 양평,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이금자의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알람 시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알아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허리야. 금자는 신음을 삼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요 밑에서 뼈마디가 뻐근하게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어제 저녁 설거지에 둔 그릇들이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금자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된장. 그녀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칼로 시금치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금자는 파 한 줌을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국에 파는 많이 넣어야 속이 따뜻하지.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파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였으니까요. 밥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어젯밤에 미리 예약해둔 밥이었습니다. 금자는 그릇에 밥을 푸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 후라이를 부쳤습니다. 남편 것, 아들 것, 며느리 것. 3개의 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다 됐다. 이제 밭에 나갔다 와야지. 금자는 자신의 아침은 차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김치 한 쪽, 찬밥 반 공기면 충분했으니까요. 가족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먼저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동쪽 하늘이 희끗희끗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밖까지는 걸어서 10분. 금자는 호미와 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넘으니 초록 배추밭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고, 이 풀들 좀 봐라. 금자는 허리를 숙이고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손놀림은 빨랐지만 허리는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배추를 팔아야 손주 용돈도 주고 명절 음식 준비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금자의 등을 비쳤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금자씨, 벌써 나왔어요? 옆밭에서 이웃 최순덕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순덕이 언니도 일찍 나왔네요. 금자씨 따라가려면 나도 일찍 나와야지. 체력이 정말 철이네, 철이야. 그렇게 일하고도 끄떡없다니. 순덕이는 혀를 찼습니다. 금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소리를. 나이 먹으니까 여기저기 다 아프죠 뭐. 그래도 금자씨는 튼튼하잖아. 나는 요새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도 다녀왔어.
그래요? 무릎 조심하셔야 돼요. 금자는 순덕이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집으로 돌아온 금자는 서둘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을 먹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빈 그릇, 빈 국그릇, 젓가락. 금자는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금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른팔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리고 찌릿하고 마치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팔이 왜 이렇게 저리지? 금자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저림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금자는 팔을 털어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그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6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어깨도 결렸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겠지. 금자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은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보건소 가요. 검진 날이잖아요. 금자는 밥을 떠먹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 많지. 어머니,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검진 받으셔야죠. 은숙이 말했지만 금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니까. 나는 멀쩡해. 병원 가면 괜히 아픈데 찾아내서 돈만 나가. 어머니, 은숙의 목소리가 조금 처졌습니다. 남편인 아들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한 번만 가보세요.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으시게. 됐다, 됐어. 너희나 건강 챙겨. 금자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아픈 사람이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멀쩡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잠든 후 금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다시 오른팔이 저렸습니다. 낮보다 더 심했습니다. 금자는 팔을 주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걱정하면 더 아픈 법이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금자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신호를 무시하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변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금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챙겼습니다. 오른팔의 저림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일을 하면 잊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장날이었습니다. 금자는 큰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에 가서 김장 배추를 사야 했습니다. 올해는 밭에서 키운 배추가 병이 들어서 장에서 사야 했습니다. 오늘은 꼭 좋은 거로 골라야지. 버스를 타고 읍내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었지만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아주머니들의 흥정소리, 생선 파는 아저씨의 호객소리, 과일 장수의 외침, 활기찬 시장 풍경이었습니다. 금자는 채소 코너로 향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에 3포기. 에이, 비싸네. 8,000원 안 돼요? 아주머니, 요즘 배추 귀한 거 모르세요? 10,000원에 드릴게요. 금자는 결국 배추 3포기를 샀습니다. 무겁고 싱싱한 배추였습니다. 보자기에 담으니 제법 무거웠습니다. 집까지 들고 가려면 힘들겠네. 하지만 택시를 타기엔 아까웠습니다. 버스 타고 조금만 걸으면 됐습니다. 금자는 무거운 배추를 들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금자의 발걸음이 비틀거렸습니다. 앞이 흐려지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 돼. 그녀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쿵! 금자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지고 배추잎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어르신, 어르신 쓰러지셨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누가 119 좀 불러요. 물 좀 가져와 봐요. 사람들이 금자를 둘러쌌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금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는 부채질을 해줬습니다. 금자는 눈을 간신히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여러 얼굴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금자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팔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르신,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불렀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금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였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일어날 수 있어요. 금자는 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부축했습니다. 일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금자는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제가 아침을 못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르신, 그래도 병원 가보세요. 됐어요. 집에 가서 쉬면 돼요. 금자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흩어진 배추를 주우려 했지만 한 아주머니가 대신 주워줬습니다. 어르신,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유, 괜찮아요. 제가 들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끝까지 배추를 들어줬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주고 버스에 태워주고서야 돌아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금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여전히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이 쉬려 해도 폐가 다 차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러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요즘 반일도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집에 도착한 금자는 배추를 마당에 내려놓고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금자는 몸을 일으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혜진이. 딸 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잘 지내니?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검진은 받았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쓰러진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말하면 딸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튼튼해. 엄마 검사 꼭 받아야 돼요. 나도 폐렴으로 고생했잖아요. 그때 늦게 발견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알았어. 나중에 갈게.
엄마,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가야죠. 제발 좀 검사 받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니까. 딸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 자, 나 이제 저녁 준비해야 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금자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오른팔이 심하게 저렸습니다. 낮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마치 뼈까지 저리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신음을 삼켰습니다. 팔을 주물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금자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자신의 얼굴. 창백했습니다. 입술도 핏기가 없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금자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며느리 은숙이 금자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 번만 검사 받으세요. 제발이요.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나이 든 어르신들, 젊은 엄마들, 아이들. 모두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금자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은숙이 옆에서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의사는 금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금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게 팔이 자꾸 저리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금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꺼내 금자의 가슴에 댔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고 맥박을 짚었습니다. 심전도 검사해야겠습니다. 밖에서 접수하고 오세요.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엑스레이. 금자는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낯선 기계들, 차가운 침대, 찌르는 주사. 모든 게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금자는 대기실에서 은숙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이금자님, 다시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금자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의사는 화면을 금자 쪽으로 돌렸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협심증 전조 증상입니다. 협심증이요? 금자는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지금은 전조 증상이지만 방치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 그게 뭔가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심장마비입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은숙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요? 금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팔이 좀 저리고 가슴이 답답했을 뿐인데 심장마비라니. 네, 심각합니다.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이요? 얼마나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금자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밭일도 해야 했습니다. 손주도 곧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약으로는 안 될까요? 그냥 약 먹으면 안 되나요? 어르신, 지금은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원이 꼭 필요해요.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금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4인실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침대, 하얀 벽, 하얀 천장. 모든 것이 하였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집안일은 다 할게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금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숙이 돌아간 후 금자는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할머니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금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들은 과일 바구니를 놓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일주일 입원이라고요. 그래, 괜히 돈만 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죠. 아들은 진심으로 말했지만 금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아, 너 회사는 괜찮니? 자주 못 올 거지? 엄마 죄송해요. 이번 주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괜찮아, 괜찮아. 엄마 혼자서도 잘 있을 수 있어. 금자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간 후 며느리 은숙이 다시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챙겨왔습니다. 어머니, 입원비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은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금자는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도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는구나. 금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다니. 은수가, 나 그냥 퇴원할래. 약 먹으면 되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금자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은숙이 급히 말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숙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금자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쉬셔야 돼요. 몸이 회복되려면 안정이 필요해요. 쉬라고요? 평생 쉬는 법을 몰랐는데 이제 와서 쉬라니.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본인을 위해 사실 때예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어르신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간호사의 말에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내 인생, 언제쯤 나를 위해 산 적이 있었던가. 금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남편을 섬기고 아이들을 키우고 손주를 봐주고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금자님 보호자분이신가요? 금자가 돌아보니 낮에 봤던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예요. 환자요. 의사는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퇴원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안 됩니다. 다음번엔 정말 위험할 겁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보내시는 신호는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예요. 이걸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금자는 의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 살아계셔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제발 지금은 본인을 먼저 생각하세요. 의사의 말이 금자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금자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퇴원 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제 시간에 드시고요. 그리고 밭일은 당분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금자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은숙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 이제 다 나았어.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무리야? 밥 한 끼 하는 게. 금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은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금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이 발견하고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밭에 가야지. 김장철인데 배추가 얼마나 걱정되는데. 어머니, 아직 몸이 회복 안 됐잖아요. 됐어. 다 나았다니까. 금자는 은숙의 말을 무시하고 걸어갔습니다. 은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다시 예전처럼 일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밭에 나가고 집안일을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팔저림은 계속되었고 가슴 답답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 좀 줄이세요. 금자는 밥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일 안 하면 먹고 살 길이 없잖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너희도 너희 살기 바빠. 금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은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밭일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제가 할게요. 됐어. 금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내 손으로 버는 게 편하다. 남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어머니, 저희가 남인가요?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버티시면 우리도 마음이 아파요. 은숙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무능해서 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면 우리는 어떡해요? 아버지는 어떡하고 손주는 어떡해요? 은숙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밥 먹어. 금자는 짧게 말하고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금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금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자존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늙어서 쓸모 없어지는 게 두려웠던 건 아닐까? 그날 밤 금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아들의 숙인 고개, 남편의 걱정스러운 눈빛. 내가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새벽 2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으윽. 금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괜찮아. 금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야지, 괜찮아야 돼. 금자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약봉지가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졌습니다. 툭! 약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안 돼. 금자는 약을 주우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에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금자는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습니다. 그리고 점점 멀어졌습니다. 쿵쿵쿵. 아, 이게 끝인가? 금자는 생각했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금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콰당. 옆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마음에 금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보,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은 급히 금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금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은수가, 은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은숙과 아들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은숙이 금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들은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119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세요. 긴급 출동.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금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마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가족들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은 차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금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줄다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처음 본 것은 흰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금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어머니, 어머니. 누군가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며느리 은숙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숙은 금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던 걸까요?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은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금자는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물. 금자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은숙이 급히 물컵을 가져왔습니다. 금자의 입에 조심스럽게 물을 넣어줬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어머니. 중환자실이에요. 중환자실. 그 단어에 금자는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조여왔던 것, 약봉지가 떨어졌던 것, 눈앞이 캄캄해졌던 것.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어? 이틀이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이틀. 금자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시간이 흘렀다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머니 흉봤던 거 다 후회돼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더 이해했어야 했는데. 은숙은 울먹였습니다. 금자는 은숙의 손을 약하게 쥐었습니다. 아니야, 은숙아. 금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고집만 부렸어. 금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가족 챙긴다고 나 자신을 놓쳐버렸어. 가족을 위한다면서 정작 가족을 더 아프게 했네. 금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쓰러지니까 너희가 더 힘들어하잖아. 내가 건강했으면 너희도 편했을 텐데. 어머니. 은숙은 금자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어요. 어머니 없으면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숙의 눈물이 금자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금자를 보더니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보, 깼어? 남편의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늘 말이 없던 남편이었지만 지금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금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 당신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남편은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챙길게. 밭일도 내가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자. 금자는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들과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10살배기 손주였습니다. 금자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응, 할머니 괜찮아. 금자는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는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았어요? 응, 할머니는 안 무서웠어. 우리 손주 생각했거든. 손주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학교에서 그렸어요. 할머니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종이에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금자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손주야. 할머니가 빨리 나와서 너랑 많이 놀아줄게. 아들도 침대 옆에 섰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아니야. 내가 일하느라 바쁜 거 알아.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 병원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금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저녁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어르신, 다행히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약도 꼭 드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금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했구나. 가족에게 의지하는 게 약한 게 아니구나.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몰랐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이었구나.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았습니다. 자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금자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기로, 가족에게 의지하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기로. 중환자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금자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6시, 금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운동복 상하이. 3개월 전 며느리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입고 걷기 운동하세요 하며 건네줬던 그 옷.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70살에 무슨 운동복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이 옷을 입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새 운동화였습니다. 밝은 회색에 분홍색 줄무늬. 손주가 고른 색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예뻐요. 하며 좋아하던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현관을 나서니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5월의 아침,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습니다. 손에는 보건소에서 받은 혈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고 휴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통 하나. 파란색 물통에는 금자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유성펜으로 써준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금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을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급할 것 없었습니다. 숨이 차면 멈춰서 쉬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면 앉아서 혈압을 쟀습니다. 이제는 나부터 살려야지. 금자는 걸으며 혼잣말했습니다. 3개월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을 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먼저 챙기겠다고. 마을 어귀를 지나 작은 언덕을 올랐습니다. 조금 숨이 찼지만 괜찮았습니다. 예전엔 이 정도 언덕은 뛰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덕 위에 정자가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금자씨 왔네. 최순덕 할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옆에는 박철수 할아버지, 김영희 할머니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일찍 나오셨네요. 금자는 정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모두가 금자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금자씨,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금자는 웃었습니다. 매일 걷고 약 먹고
잘 쉬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 맞아. 나도 금자씨 보고 병원 갔다 왔어.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어떠셨어요? 혈압이 좀 높다더라고. 약 받아서 먹고 있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지. 철수 할아버지는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금자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금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나처럼 바보짓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이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병원 가기 싫어서 괜찮다고 나중에 가면 된다고 미뤘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개월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픈 건 죄가 아니에요.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게 죄예요. 그게 가족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맞아. 금자씨 말이 맞아.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며칠 전에 검진 받았어. 당뇨 초기래. 지금부터 관리하면 괜찮대. 잘하셨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다 괜찮아요. 금자는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금자는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매일 아침 식후에 먹는 약이었습니다. 약봉지를 보니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오래같이 놀아요. 금자는 그 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 손주랑 오래 놀려면 건강해야지. 금자는 물통에서 물을 마시고 약을 삼켰습니다. 어르신들도 함께 물을 마셨습니다. 햇살이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금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살아있어서 좋다. 금자는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금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금자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금자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절반이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금자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한 분, 김영수 할아버지가 조기 위암을 발견했습니다. 금자씨 덕분에 살았어. 영수 할아버지는 금자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금자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용기 내셔서 병원 가신 거예요. 금자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냥 넘어갔을 거야. 속이 좀 쓰린 게 뭐 대수냐 싶었거든. 근데 금자씨 이야기 듣고 병원 갔더니 암이래.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된대. 영수 할아버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1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금자씨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마을의 생명의 은인이야. 마을 이장님이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금자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데. 자기 아픈 이야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이장님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금자는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잘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금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서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오래 살자. 응, 오래 살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희망처럼.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라는 것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하늘이 높고 푸른 계절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운동회예요. 꼭 오셔야 돼요. 손주가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금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주 달리기 하는 거 봐야지. 와, 할머니 최고. 손주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금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순간을 볼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오전 9시 금자는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운동장에는 학부모들과 가족들이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돗자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응원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이쪽이에요. 며느리 은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금자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아플 때 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은숙이 준비한 의자였습니다. 푹신한 방석까지 깔아놨습니다. 금자는 고마운 마음에 은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숙아.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은숙은 웃었습니다. 1년 전 그 눈물과 갈등이 거짓말처럼 지금은 서로를 아끼고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빨간 체육복을 입고 머리에는 하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 멋있다. 금자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손주는 금자의 품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1등하면 상 주실 거죠? 그럼 뭐든지 사줄게. 와, 할머니 사랑해요. 손주는 다시 친구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금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어서 이런 순간을 볼 수 있다니. 운동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었고 학생들의 체조가 이어졌습니다. 손주는 친구들과 함께 율동을 했습니다. 금자는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달리기 시합,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시간이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손주는 달리기에서 2등을 했습니다. 금자는 목이 쉬도록 응원했습니다. 우리 손주 최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숙이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은숙이 금자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금자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은숙아, 너 요리 실력이 늘었네. 어머니한테 배웠죠. 은숙은 웃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폐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즐거운 운동회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가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금자는 놀랐습니다. 저기 왜 올라가? 아들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3반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금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전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엔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를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손주의 운동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금자 씨입니다. 아들이 금자를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우렁찬 박수였습니다. 금자는 수줍게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금자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금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산 게 아니야. 금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 나를 다시 살려준 거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야. 어머니, 가족들이 금자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금자는 학교 운동장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였습니다. 붉은 단풍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습니다. 금빛이었습니다. 금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가족에게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에 감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단풍잎 하나가 떨어져 금자의 손에 닿았습니다.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금자는 그 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는 인생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기 전에 돌보세요.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금자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할머니,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금자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서 케이크 먹어요. 그래, 가자. 금자는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건강한 것, 사랑하는 것. 금자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을. 하늘 높이 올라간 시선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금자와 가족들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여전히 들렸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붉고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이금자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족을 사랑한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건강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